현존하는 최대 백제 돌탑입니다. 미륵사지 석탑인데 해체 보수 과정이 20년이 처음에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시멘트 아주 떡칠을 해놨다라고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테스트가 됐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 자기네 거는 안 했나요? 그 이후에 이제 한반도에서 먼저 해보고 이게 완전 테스트베드로 우리 문화재를 활용했군요. 통과네요. 근데 만약에 이런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면 나중에 2009년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리자원고 같은 것이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으려는 보장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하여튼 일제가 그렇게 뭐 시멘트로 대충 이렇게 발라놔서 한 덕분에 어쨌든 털리지 않고 사리장엄구가 보존된 측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1400년 만에 오픈이 된 건데 당시에 이제 그 작업을 지휘했던 배병선 소장님, 당시에는 이제 단장이셨는데 그분이 전혀 상상을 못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보물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리장엄구에 대해서 이 일반인들을 잘 이제 접하기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사리장엄구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리는 부처님의 몸 속에 있는 어떤 작은 알갱이를 가리키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아주 오랜 수행과 어떤 득도의 경지를 상징적으로 표해주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성물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극진이 보존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인도에서는 불교가 처음 발생한 인도에서는 스투파라는 것에서 그것이 있었고 스투파가 중국에 건너오면서 3층이나 5층 이런 목조 탑 안에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에 불교를 처음 수용할 때는 목탑이 만들어져요. 그러던 것이 7세기 백제 무왕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목탑을 그대로 본뜬 석탑을 만들었는데 그 첫 시작이 어디냐? 미륵사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상징물. 무덤. 그렇죠.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물건이니까 가장 비싼 것으로 그것을 치장을 하는데 금이나 은, 유리와 같은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 그것을 이제 장엄이라고 그래서 이제 장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것을 모셔주고 의례를 펼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곳에 참석했던 왕이나 귀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물건들을 거기에 또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교 미술, 불교 공예의 어떤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마스터피스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바로 이 사리장엄구가 이제 발견이 이제 돼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시점이 이제 2009년입니다. 2009년 1월 14일 날 발견을 하게 되는데 석탑 해체 과정에서 이제 발견했는데 왜 이렇게 상상도 못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하나를 뜯다 보니까 한 가운데 심주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심주석에 혹시 무엇이 남아있을까라고 해서 그 아래 1층 심주석 2칸이 남아있었는데 혹시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살짝 슬로프로 들어 올렸던 게 2000년에 이것입니다. 근데 그걸 곧바로 확 들어버린 게 아니라 혹시 하고 살짝 들어서 봤는데 그 안에 사리장엄구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살짝 GPR 탐사나 이런 테스트를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 유물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제작팀이 지금 CG 또 올려주고 있을 텐데요. 이 심주석이 1층, 2층, 3층 이렇게 블록처럼 쌓여요. 근데 이제 심주석 아래에 놓이는 게 심초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춧돌 같은. 근데 통상 사리장엄구는 심주석이 아닌 심초석에서 밑에 있는 심초석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이 미륵사지 서석탑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심초석이 아닌 그 위에 심주석에서 나왔다는 것. 그렇죠. 사리장엄구의 경우는 그 이전에 왕흥사지나 유명한 향로가 나왔던 예산의 사지의 경우에는 땅 밑에다가 지하식으로 사리장엄구를 넣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당연히 지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상식 1층에 가장 아래에 있는 심주석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상 못했던 그렇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상이 어려웠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건 사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그 이미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저희 PD가 이제 띄울 겁니다. 사진을 저기 띄울 건데 CG로
사리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구멍, 작은 구멍이 예, 있죠. 그 사리공 안에 이제 뭐 사리봉연기랄지 뭐죠? 금동제 사리호. 사리호도 있고 네. 그 구슬들이 구슬들이 있고. 있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발굴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약 9,900여 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25cm 구멍이고 깊이가 약 26.5cm 정도 되는데 사리공의 깊이. 아주 작은데 거기 9,900점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사실은 그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유리구슬이에요. 백제 사람들은 금보다도 유리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유리는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리를 모시는 것도 사리장엄구 안에서도 가장 바깥에는 금동, 금 그리고 유리를 모시는 이유가 그 사리를 직접 맞닿은 것이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것. 근데 그게 금보다 귀한 유리로 넣었다는 것은 이 유리가 오늘날 다이아몬드처럼 고귀한 것이었다. 비싼 것이었다. 이제 이런 상징. 마치 러시아 인형 그 마트리오시카처럼 그 삼중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금동, 청동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금 도금을 네. 한 사리호가 있고 네. 그 안쪽에 다시 금으로 만든 사리 조그만 병이 있고 그 안에 다시 유리로 만든 사리병이 있는 거죠. 금으로 만든 그 저기 뭐죠? 사리호. 금으로 만든 그 사리호 그 표면 장식을 뭐 우리 저 PD가 이제 CG로 띄워주고 있을 텐데 상당히 화려합니다. 네. 진짜 거기에 멋있어요. 백제 하면 우리가 항상 이미지가 신라나 고구려와 달리 귀족적이고 세련되고 화려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유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꼬불꼬불 되어 있는 당초문도 있고 연꽃무늬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것이 이렇게 빠글빠글 박혀 있는데 그걸 이제 어자문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고기 알처럼 생겼다고 어자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더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죠. 잘 돼 있군요. 네. 그 안에 뭐 금, 은, 유리 뭐 네. 수천 점이 아까 9,900점 보물 창고가 열린 순간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이 아주 긴박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미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이 유물이 노출이 돼 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유기물의 경우에 갑자기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금방 부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다루었던 향로의 경우에 향로의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뭡니까 표면에 거기에 비단과 같은 천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해요. 당시 발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것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수도 없을 정도로 빨리 급속하게. 그나마 이제 문화재연구소 팀에서 수습을 잘했고 빠른 보존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남겨질 수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수습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단체 멘붕에 빠질 정도의 고난이 작업이었다고 해요. 29명이 팀이 짜졌다고 하는데 25명이 가서 머리 디밀지도 못하는 작은 공간이죠. 조그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를 짜가지고 A팀, B팀, C팀 해서 5개 정도 팀을 짜서 조금씩 던져내고 또 옆에서 이제 분석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죠. 사리봉연기가 이렇게 벽에 기대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리호가 그 옆에 딱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옆으로 유리 구슬들이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그냥 뽑으면 안 되는 것이 이 안치했던 그 백제 시대 당시에 안치했던 순서의 역순으로 뽑아야지 유물이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논점이 됐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제일 먼저 뭘 뻔할 거냐. 특히 사리봉연기하고 사리호. 사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거죠. 사리봉연기와 사리호 둘 중에 뭘 빼느냐를 무지무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뭐부터 빼냈죠? 사리호부터 얘기했죠. 당시에 배병선 소장 증언은 이게 이렇게 붙어 있었으면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거나 뭔가 이 소위 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다행이죠. 예 그렇게 막 싹 붙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살이 떨리는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훼손하면 이거는 역사의 죄인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수습한 1만여 점의 유물 중에서 이제 여러 보물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뭐 유리구슬, 금구슬, 특히 금구슬 같은 경우는 1mm짜리도 있었다면서요. 그 자잘한 거.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수습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수습된 유물이 나중에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 보관되고 그게 사실은 국립박물관으로 이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전되면서 그 9,900점을 다 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리 구슬이 아까 말한 1mm밖에 안 되는 곳이 있는데 또 어떤 것은 사실은 깨졌어요. 아이고. 근데 그거 어떻게 다 세하려? 8,999개밖에 없어. 그쵸. 이런 이렇게 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네. 제가 이제 인수 받을 때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네. 처음 수습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핀셋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 떨리는.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살이 아니고 살이 떨리는. 테이프 가져다가 그걸 살짝 떼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뭐 이런 그렇죠. 작업. 숨도 안 쉬어지죠. 제일 안쪽에 있었던 그 유리병 있잖아요. 유리병은 이미 산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거의 뭐 종이보다 더 얇아요. 아이고. 그래서 그 보존 처리하는 걸 옆에 가서 보고 있는데 숨을 함부로 크게 못 쉬어요. 왜냐하면 그 콧바람으로도 아니요, 콧바람으로도 유리편이 날아가요. 그러니 이렇게 밤을 꼴딱꼴딱 새면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사리장엄은 이 사리공 안에 3개 층위로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가장 밑에 가로 세로 23cm짜리 정사각형의 녹색 유리판이 유리판이 있었고 깔아지고, 그 다음에 은재, 동재, 원형 사리압 6개를 놓고 그 사이에 460점에 달하는 각종 구슬들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은재 관식, 그 다음에 얇은 비단으로 추정되는 직물 보자기, 그 다음에 칼, 금재 소형판을 넣고서 맨 위 중앙하고 남쪽에 금재 사리호, 그 다음에 사리 봉용기 안치를 이제 한 건데, 사리 봉용기가 뭐죠? 아주 이제 조그만 손바닥만한 이제 금판인데 네. 백제사의 어떤 해석을 네. 이제 흔들어 놨다죠 이게. 네. 서동요는 거짓이다. 선화공주는 없다. 근데 지금 역사학계 다수는 어떻게 봅니까? 아직은 민원 전화가 이제 더 이상 서동 축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래서 어떡할 거냐? 승질.